오늘도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들을 몽땅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일단 오늘 미국 달러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101.63포인트 무너지는 달러. 이런 상황 속에서 금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는 하락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금을 따라갈지 미국 증시를 따라갈지 이제 곧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이왕이면은 이기는 편 우리 편이라고 올라가고 있는 금을 따라갔다가 나중에 증시가 또 올라가면 증시를 따라가는 식으로다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는 바이낸스 관련된 논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 정부로부터 시작된 바이낸스 죽이기는 계속되고 있었는데 이윽고는 정말 괴상한 악소문까지 돌고 있다고 합니다. 퍼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제는 바이낸스의 CEO인 짱펑 짜오와 그의 측근이 인터폴의 적색 수배를 받았다. 라는 퍼드와 함께 암호화폐 업계 및 커뮤니티가 충격에 휩싸이기도 했었는데요. 확인해본 결과 온라인에 확산된 적색 수배 명단 같은 경우는 포토샵으로 누가 편집을 해가지고 악의적으로 퍼뜨린 파일이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크립토 슬레이트가 직접 인터폴 적색 수배 명단을 확인해본 결과 7,000명 중에 짱펑자워와 그의 측근의 이름은 없었다라고 하네요. 한마디로 누가 구라를 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누가 계속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바이낸스의 CEO인 CG 같은 경우는 최근 바이낸스와 관련된 퍼드는 다른 거래소에 의한 악의적인 홍보수단일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아니라 다른 거래소의 방해 공작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그것에 대한 근거로 최근 퍼드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뉴스 매체와 KOR, 인플루언서에서만 전파가 된 것이며 이 둘을 특정 거래소가 후원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거래소가 어떤 거래소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었는데요. 아무래도 짐작 가는 곳은 있는 것 같죠. 누군지 정말이라면은 같은 업계에 대한 공격은 삼가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CG 역시 우리 업계는 이 시점에서 반드시 단결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다라고 하네요. 이런 그의 발언을 두고 샘 뱅크만이도 네가 공격해서 무너뜨린 것이 아니냐라고 반박하는 사람들도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르긴 하겠지만은 샘 뱅크만 같은 경우는 FTX를 좀 불법적으로 운영을 많이 해왔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터질 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바이낸스를 좋아하든 말든지 간에 현재 상황에서 바이낸스가 크게 무너져버리면 암호화폐 시장에 타격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바이낸스가 잘 살아남기를 암호화폐 투자자라면 바라야 될 것 같죠. 그리고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미국 쪽으로부터 압박을 마찬가지로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플로리다 쪽에서 집단 소송이 제기가 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미국의 로펌 중에 모스코비츠라는 로펌이 있는데 계속해서 암호화폐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로펌이라고 하는데 바이낸스 때문에 수십만 명의 피해자가 미국에서 발생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뭔 소리지? 미국인들은 IP만 딱 걸려도 바이낸스를 활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우기고 있는 상황. 그리고 바이낸스 때문에 손해를 봤다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본인이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돈을 날리고 거래소를 탓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으로 미국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바이낸스, 미국의 밑자만 들어도 치가 떨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CFTC의 기소 등등 때문에 올해 1분기에만 점유율이 무려 16%나 떨어졌었다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보이저 디지털 같은 경우는 원래 바이낸스 쪽에서 자산을 사주기로 했었거든요. 10억 달러에. 근데 미국 규제 당국이 이를 꽉 틀어막고 거래를 못하게 막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달달이 돈만 나가가지고 발을 동동 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답답하면은 법원에 다시 호소까지 하고 있는 상황. 정말 추잡스럽게 암호화폐 업계 및 바이낸스를 찍어 누르려 하고 있는 미국 정부인데 자, 그들이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암호화폐 때리기가 아니라 중국에 대한 견제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시아 쪽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컸었는데 더욱더 커지고 있다. 이번에 시진핑이가 말레이시아 총리를 찾아가가지고 말레이시아에 39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자 말레이시아 총리가 뭐라고 했느냐? 야야야, 우리는 더 이상 미국 달러에 의지할 필요가 없어 라면서
최근에 브릭스 국가 및 아시아 쪽에서 이어지고 있는 탈달러 움직임에 동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달러는 계속해서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라틴 아메리카 최대 규모 투자은행인 BTG 팩츄얼 같은 경우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이거 미국 정부가 좋아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자, 그런가 하면 JP모건의 CEO가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은행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향후 몇 년 동안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부 은행에 대한 미국인의 신뢰가 떨어지면 전체 은행에 피해를 가져온다. 소규모 은행의 예금 유출로 대형 은행들이 이익을 본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런 붕괴 사태가 대형 은행에 이롭다는 생각은 터무니없다라고 지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덧붙이기를 이러한 은행의 위기뿐만 아니라 미국의 부채 관련된 문제까지 한꺼번에 불거지게 된다면 더욱더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라면서 경고를 날렸는데요. 앞만 봐도 미국 경기는 일단 골로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경기 침체는 물론이며 어떤 이들은 빚 때문에 다시 한번 미국이 대공황에 진입하게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비트코인 사야 합니다라고 여러 암호화폐 업계 전문가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스완 비트코인의 CEO 역시 최근에 동참하면서 미국의 은행 위기는 비트코인 강세장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양반 같은 경우도 완전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알트코인들은 조져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바이낸스에 대한 압박 그리고 알트코인에 대한 압박은 비트코인에게 장기적으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왜냐?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알트코인들을 홍보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그래도 같이 가야지 이 사람아. 알트코인들 중에도 건실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 자, 그런가 하면은 월가의 유명 프라이빗 뱅크인 브라운 브라더스 해리먼의 설문조사 결과를 따져봤을 때 기관 투자자들 중에 10곳 중에 7곳이나 암호화폐 ETF에 투자를 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일단 그들은 하락장이 끝났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향후 12개월 내에 ETF에 대한 투자 확대를 하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5%에 그쳤으나 응답자 중에 50%는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서 올해 암호화폐 ETF에 투자할 계획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만큼 암호화폐 미래를 긍정적으로 일단 보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부디 제대로 된 규제들이 하루빨리 마련이 돼가지고 ETF가 아니라 기관들이 직접적으로 암호화폐를 보관하고 현물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찾아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어서는 미국 마이애미 랄프 로렌 매장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받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나왔었으며 암호화폐 하드웨어 지갑업체인 레저에서 구매자들에게 비트코인을 선물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행사 기간 동안에 레저 나노 X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30어치의 비트코인 선물과 배송료도 무료라고 하고요. 레저 나노 S 플러스 같은 경우는 $20어치의 비트코인을 선물로 드리는데 배송료는 무료가 아니라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제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매입을 해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암호화폐 시장이 최근에 그리고 올해 아직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총이 많이 올랐습니다. 1조 1,900억 달러. 이는 작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라고 하네요. 이에 대해서 코인데스크는 최근 업계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올해 초 70% 급등하는 등 상승 랠리를 펼치면서 전체 암호화폐 시총을 끌어들였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동향 및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암호화폐 인플루언서 중에 다이아몬드 XBT라는 양반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좋은 소식을 내가 하나 공유할까? 온체인상에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대는 저항이 거의 없는 강력한 수요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선을 회복할 수 있을지 여부 같은 경우는 시간이 알려줄 테지만은 일단 주시하고 있다라면서 긍정적인 분석을 남겼습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여러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뚜기처럼 떨어질 때마다 바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었는데요. 로만 분석가는 이야기하기를 가격 상승과 함께 최근에 볼륨도 올라갔었고 축적하는 단계에서의 볼륨 저하는 걱정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이라 나는 판단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이 29,200달러 위에서 안착할 수 있는지를 지켜볼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분석가인 에드 NL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일단 27,820달러 선까지 밀 것 같은데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비트코인의 리액션을 보면서 그때 다시 판단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으며, 분석가 렉트 캐피탈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일봉을 봤을 때 지금 왠지 더블탑이 만들어질랑 말랑 하고 있다. 이 쌍봉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앞으로 며칠 안에 결판이 나게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라가거나 쌍봉 만들고 떨어지거나 방향성이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알트코인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져 가고 있는 가운데 이더리움 분석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더리움이 1880달러 위까지 올라가면서 쇼쟁이들을 청산을 시켰다. 앞으로 이더리움이 1830달러를 유지할 수 있느냐 유지할 수 없느냐에 앞으로의 행보가 결판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버티고 올라갈 수 있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지만은, 만약에 떨어져가지고 다시 한번 이 범위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더리움이 좀 잘 버텨주면 좋겠지만은 이더리움의 지금 매도벽이 어마어마하다라고 합니다. 바이낸스의 세력들은 이더리움이 상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면 가짜 매도벽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딱 봤을 때는 매도벽이 굉장히 두터워 보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빠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게 된다라면은 수혜를 볼 수 있는 알트코인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 무로 분석가 같은 경우는 매틱, 아박스, 니어, 팬텀 같은 코인들이 가장 먼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오리진 프로토콜 같은 경우도 지금 저항을 뚫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으며, AI 코인의 대표 주자라고 볼 수 있는 패치 AI 같은 경우도 조만간에 한 번 더 쏘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 코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폴리곤, 바로 매틱입니다. 일봉으로 봤을 때 지금 저항을 뚫고 고개를 삐쭉 내밀고 있는 매틱 뿐만 아니라 차트상에서 일봉 100일선을 꾸준히 잘 지켜주면서 크게 상승할 준비를 해오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8시간 봉 차트인데요. 1차 목표가는 1달러 25센트, 2차는 1달러 50센트, 3차는 1달러 74센트까지도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엔 최근에 굉장한 논란에 휩싸였었던 아비트럼 같은 경우도 고래가 오히려 300만 달러 상당의 아비트럼을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다라고 하네요. 자, 과연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도지코인 관련된 소식을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 일단 일론 머스크 덕분에 겁나게 펌핑을 해버렸죠. 과연 조정받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기다려봐야 할 테지만은, 저도 어제 트위터 들어갔다가 살짝 놀란 것이 아이콘이 도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의 트위터의 상징이었었던 파랑새에서 개로 바뀐 것인데요. 개새가 된 것이 아닌가. 매체에서는 이를 두고 트위터가 본격적으로다가 암호화폐 결제 채택을 준비하고 있는 사인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미국 정부와 SEC가 눈가를 부라리면서 암호화폐를 꼬라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게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토마토밭의 시청료 주기,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재생 부탁을 꼭꼭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